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8일 밤 8시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검찰이 조국 씨 관련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무부와 협의 내지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행위다. 이렇게 아주 악담을 했습니다.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돼 있고, 수사에 관한 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판사의 영장 발부 행위로서 모든 적법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는 보안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더구나 조국이라는 산 권력자의 주변을 압수수색할 때는 보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만약 그 보고를 했다든지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면 거의 틀림없이 이 정보가 조국 씨한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법무부 장관이니까, 또 법무부 직원들이 거의 파견 나가가지고 지금 청문회 준비를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수사를 할 때도 검찰은 그 누구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도 당시 청와대 또 당시의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씨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대환 당시 민정수석의 증언입니다. 더구나 이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당부한 말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난 7월 25일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그 뒤에 환담을 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계속 끝까지 지켜달라.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거 확실하게 지시를 했잖아요.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 권력 눈치 보지 말라. 더구나 산 권력, 지금 권력을 수사할 때도 그렇게 해달라.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하달라.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다. 정확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지시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 조국과 관련된 거의 모든 비리는 권력형 비리입니다. 여기 권력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은 꼭 정치 권력이 아니더라도 조국 씨가 누리고 있는 한국 사회 제가 권력형 비리라고 할 때 꼭 정치 권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 권력도 되고 이 조국 씨와 같은 어떤 사회적 권력도 됩니다. 조국 씨 하면은 아주 좌파들이 상당히 밀어주는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를 갑질로 행사하는 것, 이것도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런데 조국 씨와 관련된 몇 가지 이번에 의혹 중에서 권력형 비리로 볼 만한 게, 권력형 비리 혐의로 볼 만한 게 있어요. 거기에 아마 검찰은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준 그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된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력형 비리예요. 비리 혐의입니다, 이 지금 단계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국민들이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거죠. 지금 자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의 이번 조국 씨 수사가 개혁 저항이다, 개혁을 하려,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데 대한 저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놨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해야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지시를 했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또는 말을 불신하는 입장이지만은 이 말은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해놓고 이 말이 지켜지도록 윤석열 씨를 보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별도의 문제니까 하여튼 말은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정말 참 고마운 일이다. 이거는 사실과 다르죠. 이거는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조국 씨가 모범 케이스가 될 겁니다. 조국 씨의 권력형 비리 혐의가 나온다면은 이 정권이 박근혜 정부보다 과연 깨끗한 정부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도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려고 하는 거네요.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든다는 말은 언론이 보도하는 거, 여론의 추이를 잘 살펴가면서 정의로운 수사를 하라.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민주적 통제가 뭐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뭐냐, 이거죠. 민주적이라고 그랬어요. 민주적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의 통제입니다.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의 통제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검찰에게 부여하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헌법 제7조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 정치적 중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을 평등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즉 계급적으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편이라고 해가지고 법을 우호적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헌법 제1조 국민주권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야지, 이 사람은 민중에 속하니까 노동자니까 특별히 뭘 해주겠다, 이게 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 따라서 이게 바로 민주적 통제입니다. 민주적 통제. 이것은 앞으로 윤석열 검찰의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씨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한 말이 있어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켜가지고 수석 비서관 인선을 발표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을 빌려가지고 조국 씨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법학자로서 법과 원칙,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독점을 하면서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기능해왔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는 비검찰 출신 법학자를 임명함으로써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동안 폭넓은 헌법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지원, 현실 참여를 마다하지 않는 법률가로서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의, 공정, 인권 중심의 국정 철학을 제도화 시스템으로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네요. 한국을 대표하는 법학자, 법과 원칙,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정의, 공정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조국 씨의 정체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편법과 변칙의 달인입니다. 정의, 공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갑질, 그리고 딸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희생되는 이런 행태. 그래 놓고 한 번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법을 어긴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재산은 다 헌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과 원칙의 소신자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을 대표하는 법학자라고 했는데 그 증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왜 법무장관을 임명하느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 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도 조국 씨의 드러난 정체와는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권력기관 개혁이 아닙니다. 지금 조국 수석을 감싸고 있는 민주당은 권력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검찰을 이 정권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집권 민주당 대표가 압수수색을 하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느냐, 기자가 먼저 알고 내가 모를 수가 있느냐를 가지고 화를 내도록 하는 것만 보면은 문재인, 이해찬, 조국 세 사람이 말하는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것은 권력기관의 정치 도구화 또는 촛불혁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이낙연 총리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면은 검찰은 혁명검찰이 되어야 된다. 재판은 인민재판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 는 큰 그림과 맥락이 이어지고 거기에 핵심적 역할을 할 사람이 조국 씨다. 라고 해서 조국 씨에 대한 미련을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